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정비소를 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저도 어릴 적부터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큰 굴곡이 없이 자랐고 그 생활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인 아들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고 며느리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내 아이 하나를 키우며 예쁘게 잘 살았어요. 딸도 식품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죠. 자랄 때도 큰 말썽 없이 잘 자란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도 각자의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의 노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지금처럼 큰 사건 사고 없이 조용하게 하늘이 저의 이런 소박한 행복을 시게 했던 걸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랑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서늘한 바람을 누리며 살았던 저에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걱정이 되어 번갈아가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를 맞게 되었어요. 공장이며 회사 사무실이며 집이며 빨간 딱지가 붙게 되었고 아들은 제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받은 사망보험금이 있었는데 꽤 컸던 그 돈을 모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저의 노후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저 아들이 무너질까 싶어 망설임도 없이 다 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1차 부도를 맞게 했지만 이내 곧 2차 부도를 맞았어요. 그 일로 아들 부부는 이혼까지 하게 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된 아들과 5살짜리 손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저는 늙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며 뛰어다니는 손자를 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망갔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지만 자금이 없었던 터라 쉽게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딸과 사이가 하루는 집으로 찾아와서 형님, 넉넉하지 않지만 제가 사업 자금을 조금 대드릴 테니 다시 시작하세요. 형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되죠. 장모님 생각도 하셔야죠. 너무나 고맙게도 사위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고 아들은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그 일로 저는 사위를 내 아들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이서방 고맙네. 이서방 덕분에 저 녀석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저 녀석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져서 원. 아무튼 이서방은 우리 집의 은인일세. 장모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한 가족이에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죠. 장모님도 이제 형님 걱정 마시고 장모님 건강도 좀 챙기세요. 너무나 갸륵한 사위를 보면서 우리 딸이 시집을 참 잘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아들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아들은 사위에게 받은 돈을 다 날려버렸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했던 토끼 같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5살짜리 손자를 키우면서 아들이 남겨놓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딸은 사위에게 말해서 빚은 갚자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저가떼기 못 살면 행여나 딸이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내고 살까봐 어미 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괜히 신경 쓴다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이 다달이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위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하지만 생활비 이야기는 거짓말이었기에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결혼하고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거기다 그때 제 나이가 55세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 없이 나이만 먹었다는 현실에 그때 정말 좌절감이 들더군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의 모습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이 없는지 아는 동생이 정수기 회사에 코디를 뽑는다고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수기 청소를 해주고 필터를 갈아주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초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당장 그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야 하는 영업직이었어요. 태어나서 이쑤시개 하나 팔아본 적 없는 제가 그 일을 하기엔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집에 여전히 엄마, 아빠 언제 오냐며 우는 5살짜리 손자를 보고 있노라니 그래, 안면 몰수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일을 소개해준 동생을 찾아가서 정수기 한 대를 부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눈치채고 동생은 흔쾌히 정수기를 사주었어요. 계약서를 쓰는데 어디에 뭘 써야 되는지도 버벅거리는 제 모습이 그때 당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첫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싶고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에 어린이집에 들려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손자가 과일 가게 앞에 서서 망고를 가리키며 할머니,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저게 먹고 싶어? 저기 아저씨, 저거 한 소쿠리 줘요. 한 소쿠리에 망고가 6개 담겨 있었고 과일 장수는 비닐에 담으며 4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고 한 개가 왜 이렇게 비싸나 싶어 조금 당황해하고 있으니 요즘 망고 값이 비싸요. 그래도 이거는 크고 더 맛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망고 2개를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는 저에게 2개밖에 안 사준다고 울었어요. 엄마는 매일 사줬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또 펑펑 울었어요. 저도 손자를 따라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코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위가 자신의 회사에 정수기 2대를 넣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정수기가 있었을 테지만 장모가 한다고 하니 위약금까지 물고 바꾸려고 하더군요. 이서방,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에이, 장모님이 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바꿔드려야죠. 그렇게 사위 회사에 정수기 2대가 들어갔고 한 달 뒤 저는 정수기 점검을 하러 사위의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사위를 마주치면 어색할까 싶고 직원들이 제가 장모라는 것을 알면 입장이 곤란해질까 싶어서 일부러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간 점심시간대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여자 직원만 1명 있더라고요. 저는 정수기 점검을 끝내고 사위를 마주칠세라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았던 이 일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성격도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언니 봤을 때 저 언니 며칠 버티겠냐고 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언니 이번 달도 지금 계약 1등이잖아.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거라니까. 코드 일은 처음 시작이 어려웠지 적응을 하니 재미있었고 나름 보람도 느껴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만큼 수입이 바로 올라오니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지 몰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니 딸도 사위도 제 걱정을 놓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다시 사위 회사에 정수기 점검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에 찾아갔는데 안내 데스크에 여직원이 없더라고요. 잠시 화장실 갔나 보다 싶어서 정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위가 있는 사장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서방이 아직 점심을 먹으러 안 나갔나? 저는 사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사위는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사위는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사위의 책상 위에 앉아 둘이서 스킨십을 하고 있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참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은 것이 정말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았어요. 만삭인 딸아이가 생각나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군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아무 일 없지? 엄마, 우린 아무 일 없지.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이서방은 잘해주고? 그 사람이야 뭐 나밖에 모르지.
근데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많이 늦어. 어제도 지방 출장 간다고 집에 못 들어왔어.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지방 출장 간다고 외박한 사위 이야기에 아까 제가 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하지만 딸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가 충격으로 잘못될까 싶어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3일 월차를 내고 알아 누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속만 태웠죠. 이 사실을 딸이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니 딸은 바로 이혼한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럼 태어난 아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불륜의 증거도 없는데 위자료도 못 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사위를 만나서 못 본 걸로 할 테니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해야 하나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보니 정말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딸 나이가 이제 30인데 저 애가 이혼녀의 딱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그 소식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딸, 고생 많았어. 몸은 괜찮아? 엄마 우리 아기 봤어? 예쁘지? 이서방 꼭 닮았지? 근데 오빠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서방 일이 바쁜 거야?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곧 오겠지. 그날 사위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퉁퉁 부은 딸의 얼굴과 발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울어? 우리 딸 기특해서 그렇지.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나와 추악한 사위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밀한 응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수기 점검을 핑계로 사위의 회사로 갔어요. 그리고 사장실에 있는 정수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사위의 실체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수질 검사 기간이라 한 달간 매일 수질 체크를 해야 한다면서 사위의 회사를 방문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사위가 없는 점심시간에 갔어요. 카메라 메모리를 바꿔 끼고 나오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녹화된 영상을 떨리는 손으로 재생시켜보는데 제발 아무것도 담겨있질 않길 바랬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영상에는 사위와 불륜녀의 불륜 행각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모두가 퇴근한 밤마다 그것들은 사무실에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출산한 그날도 사위와 불륜녀는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저를 재워왔어요.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없었어요. 당장 사위를 찾아가 뺨이라도 때리고 제 딸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녹화된 영상에서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빠, 이거 넘겨주는 대신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 이번 신제품으로 대박나면 우리 수진이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이거 당연히 대박나지. 우리 회사가 여기에 퍼부은 돈이 얼만지 알아? 포장 패키지 하나도 다 특허라고. 그래, 수진이 덕에 대박나게 생겼어, 이 복덩이. 나한테 잘해. 우리 사장이 내가 신제품 정보 빼돌린 거 알면 나 죽은 목숨이야. 그 불륜녀는 사위의 경쟁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불륜녀가 2달 뒤 자기 회사에서 출시 예정인 신제품 정보를 사위에게 주고 있었던 거죠. 비슷하게 아이템을 바꿔서 경쟁사보다 더 빨리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륜도 모자라서 이렇게 파렴치하게 돈 벌 생각을 했다니 하는 꼬락서니들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제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마무리되면 와이프 정리할 거지? 당연하지. 지금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죽을 지경이야. 아니 왜 피임을 안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만들어. 양육비만 더 주게 생겼잖아. 내가 자기 오빠한테 사업자금 대주는 게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위자료에 양육비를 달라고 하겠어. 청구한다고 해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이번에 대박나면 그 정도는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주면 돼.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막달이라 똑바로 누워서도 못 자고 매일 옆으로 누워 자면서 허리 아프고 팔다리 저린다고 했던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서방 닮은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겠어. 이 정도 힘든 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며 자기 배를 만지면서 생글생글 웃는 딸아이가 생각나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천벌 받을 것들. 그것들을 꼭 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너희는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하지만 죽어서 받는 심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심판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륜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지만 지금 부재 중이라고 했고 저는 꼭 사장님에게 전해달라며 쪽지를 건넸습니다. 2달 뒤 출시 예정인 당신 회사 신제품이 도둑 맞았습니다. 돕고 싶으니 연락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커피숍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제가 본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고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두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둘이 나눈 대화가 찍힌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죠. 그걸 본 사장은 그제야 제가 한 말을 모두 믿는 듯 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이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사장은 이번 신제품을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에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물량을 보유하기 위해 공장도 하나 새로 가동할 만큼 엄청난 자본금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도둑 맞을 뻔했다면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사장은 당장 그 여직원을 내부 문서 유출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제안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그놈이 사장님 신제품 출시일보다 먼저 비슷하게 카피한 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사장님은 그놈이 출시하기 전에 출시일을 당겨서 신제품을 출시하셔야 해요. 그럼 사이놈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놈이 바다 끝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사이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출시 전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사장은 울면서 얘기하는 저를 안타깝게 보며 직원들 몰래 고위 간부급들만 아는 걸로 해서 출시일을 당겨서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놈과 불륜녀는 곧 대박이 날 것이라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꼭 불륜녀를 법적으로 고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장은 걱정하지 말라며 거듭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했어요. 딸아이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꺽꺽거리며 울었고 그걸 보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태어난 손자도 뭘 아는지 우리 셋은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사위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사위는 무슨 일이 있냐고 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딸이 사위를 향해서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네가 인간이니? 밖에서 딴 여자랑 붙어먹으니 좋았어? 당신 왜 이래? 이게 어디서? 자네는 이제 내가 안중에도 없는가? 저 자식 다 버리고 불륜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장모님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위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두 눈을 부릅뜨며 저에게 대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녹화한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충격받을까봐 차마 그 영상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사위는 그것을 보는 순간 흠칫 놀랐고 제 핸드폰을 빼앗아 들더군요. 장모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어떻게 찍었든 자네가 불륜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나? 이 영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데 이 태어날 손주가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니 날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자네 회사에 뿌릴 수도 있어. 사위는 처음으로 본 저의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에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요즘은 인터넷에 올리면 전국에 퍼져나가는 건 일도 아니라더구만. 자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나? 내가 이 영상을 유포해서 어떤 처벌을 받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너희들이 한 그 추악한 짓거리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사위는 원하는 게 뭐냐고 꼬리를 내렸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차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현재 현금 재산의 반을 요구했습니다. 곧 신제품으로 엄청난 부를 가진다고 생각해서인지 빨리 정리하고 불륜녀에게 가고 싶은 생각이어서인지 사위는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죠. 그리고 2달 뒤 불륜녀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성공적으로 신제품 출시를 하였고 사위는 말 그대로 쪽박을 찼습니다. 준비했던 신제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그동안 들인 막대한 자금도 모두 날려버렸죠. 주변 지인들에게 엄청난 투자금을 받고 심지어 대출까지 싹싹 끌어서 투자한 신제품 사업이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사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엉망이었고 빚쟁이들과 거래처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사위는 망연자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두고두고 이 일이 생각나서 후회하며 가슴 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랬어요. 며칠 뒤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은 얼굴도 보기 싫다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는데 제가 어떻게 당합니까? 장모님, 제가 얼마나 처가에 잘했는지 잊으셨어요? 자네가 우리 집에 잘한 거 한시도 잊은 적 없네. 그래서 그만큼 나도 잘했지. 그리고 자네가 우리 집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네. 그래서 내가 자네 용서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자네야말로 잊고 있구만.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러나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지 말게. 장모님,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입으로 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걸레 빨려고 담가 놓은 물을 가지고 나와 사위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사위는 소리를 질렀고 머리 위에는 더러운 걸레가 널려 있었죠. 이 걸레만도 못한 인간아,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 아이 얘길 담아? 그 아이 이름이 뭔지는 아는가?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자네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도 자네란 인간은 그 불륜녀와 있었지. 아이 때문에 이 정도로 참는 줄 알아? 당장 나가! 그게 사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불륜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불륜녀 메일함에 수많은 신제품 관련 문서들이 사위의 메일로 간 것이 포착되었고 형사 고발을 당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륜녀로 낙인 찍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고 심지어 불륜녀는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남자친구가 회사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네가 웃을 일이 있으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치? 지금도 내 딸은 너희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우는데 잠든 아기가 깰까봐, 나이 많은 어미가 깰까봐 소리내서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밤마다 베갯잎을 적시는데 너희가 잘 사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벌 받아. 그렇게 사위와 불륜녀는 그렇게 거짓골을 당했습니다. 딸아이는 받은 위자료로 결혼 전에 했었던 꽃집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고 집 근처에 예쁜 꽃집을 오픈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였어요. 엄마, 매일 예쁜 꽃들 보니까 너무 좋아. 엄마, 나 잘 살 거야.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요. 꽃처럼 예쁜 딸은 그렇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겠네요. 우리 첫째 손주가 좋아하는 망고도 한 소쿠리 사고요. 세상 살다 보니 정말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지요. 악한 것들 그 뿌린 대로 거두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고 저희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